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 소련 순회 공연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에 대해서 소련의 예술가들과 비평가 및 관객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요 소련 예술가들의 평을 노동신문에는 최승희로 대표되는 이 북한 예술의 성과로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승희는 소련의 순회 공연의 성과를 문학신문에 뜻이 같으니 세상도 넓다라는 제목의 글로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최승희는 5개월간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15만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북한 무용 작품들을 공연하면서 깊은 공감과 호평을 받아서 방문하는 곳마다 공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관객들은 북한 예술을 비롯한 이 동양 예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최승희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승희의 무용 작품들에서는 한민족 무용의 전통적인 동작들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민족적인 동작들이 잘 표현되어서 외국 관객들의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한민족 무용의 특징적인 동작들, 상반신의 부드럽고 깊으며 서정적인 움직임이 아주 매혹적이었고요. 여성 무용수들의 연속된 곡선의 팔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표현들이 소련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련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사도성의 이야기를 최승희가 민족 무용의 기법으로 대작을 창작하고 연출할 수 있는 그녀의 예술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민족적 색채가 짙으면서도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명료하여서 외국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서정적이고 우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북한 춤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사도성의 이야기인데요. 사도성 이야기의 이 동유럽 그리고 소련에서의 흥행 가능성은 이미 초연 당시 북한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이미 검증됐다고 합니다. 헝가리 출신 한반도 전문가이며 1954년 9월부터 1956년까지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관의 문화관으로 재직했던 쇠베니 얼러다르는 1954년 모란봉 극장에서 이 사도성의 이야기의 초연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유럽 어느 수작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작품이며 반드시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이 세베니 얼러다르는 기록을 해 놓았고요. 그의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여러 소련 예술가들의 소련 순회 공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로프 발레단과 볼쇼이 발레단의 안무가를 역임하고 바치사라의 샘을 안무한 로스티슬라브 자하로프는 이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공연을 보고 당 기관지인 프라브다의 모스크바 예술계의 큰 사변이다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고요. 소비에트 대표 안무가인 카시안 골레조프스키는 이 최승희의 맑은 하늘 아래서를 극찬을 하면서 본인은 이 작품을 수천 번이라도 볼 수 있겠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레 예술가이며 볼쇼이 극장 발레 안무가로 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레를 안무를 한 이 라브롭스키는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는 매우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또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서 60년대 이 볼쇼이 극장 수석 무용수와 안무가를 역임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백조의 호수를 안무한 이 아사프 메세레르는 이 남성 무용수들의 군무에서 발레 기법이 도입된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민족적 형식의 발레 기법이 절묘하게 잘 융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그라드 무용학교의 교장인 니콜라이 이바노프스키는 최승희는 소련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무용가의 한 사람이다. 무용 창작가로서, 무용 연출가로서, 그리고 무용수로서의 최승희의 독창적인 천품은 놀랄만하다. 공연 중에 한 사람도 퇴장한 사실이 없는 현상은 바로 그의 예술의 높이를 말하여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러시아 사람들은 공연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나가는
그런 성향인데 퇴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 작품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콥스카야라고 소련의 공은 배우, 후에 이제 인문 배우로 승격된 무용가는 신문 소비에트 문화의 시적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이 순회 공연의 감상을 적고 있습니다.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이 사도성의 이야기와 민속 무용 소품 공연에 대한 상세한 공연평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사도성의 이야기는 레닌그라드, 현재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공감을 얻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금희를 연기한 최승희의 풍부한 연기력과 표현력, 그리고 작품의 유기적 구성과 완성도를 극찬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 금희 최승희의 상대역인 남자 주인공 순지, 조한구의 이 역동적인 남성적 캐릭터, 그리고 남성 군무는 최승희 무용극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회 공연에서 최승희의 딸이자 이 진주의 무의, 파랑새, 집시춤을 공연한 이 안성희가 최승희의 뒤를 잇는 북한을 대표하는 무용가로 부각되고 각인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회 공연을 통해서 최승희의 사도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 정부는 북한의 예술성을, 최승희는 본인의 예술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요. 안성희가 이 최승희의 후계자로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에 그 문도장을 찍고 그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번 순회 공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회 공연의 최대 수혜자는 안성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진주의 무의를 추고 있는 안성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주 안에서 이렇게 조개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무희가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어서 여러 소품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행복한 젊은이는 명랑하고 낙천적인 어깨춤이 특징이고, 샘물터에서는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민족의 생활 모습을 그린 여성들의 물동이 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물동이 춤은 최승희 작품 중에 또 대표적인 소품 중에 하나고요. 장건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거 안성희가 장건무 추고 있는 비천도인데요. 동유럽에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만든 첫 번째 신작이고 초연이 되었습니다. 안악 고분벽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을 했다고 하고요. 높은 예술적 성과 환상적인 표현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어머니의 각 나라별 작품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조선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소련에서는 사도성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아서 좀 상반된 결과를 이끌었고요. 특히 불가리아에서는 아름다운 예술을 가진 나라를 침략한 미국을 규탄한 그 공분을 샀고요. 또 알바니아에서는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조선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이 조선의 민중들에게 동정과 연민, 그리고 국제적 연대감을 느끼며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지만 또 각자 나라마다 가진 고유의 문화의 차이로 이 한 작품을 다르게 수용하는 양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그녀는 친일의 행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조선의 무의에서 조선의 어머니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어머니로 그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련 순회 공연의 총평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와 맑은 하늘 아래서, 그리고 조선의 어머니는, 그리고 민속 무용 소품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중요시하는 민중들의 문화인 민속춤을 소재로 유럽의 공연 형식의 조선 민중들의 긍정적인 생활상을 무대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희식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플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현한 혁명 무용 작품들이었고요. 소비에트가 추구하는 예술론을 최승희식으로 현지화하여 표현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동유럽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고요. 최승희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무용예술의 모범적인
표본으로 동독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속무용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작품 창작을 위한 선예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최승희는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유럽의 무대 연출 방식으로 재창조하여서 춤 예술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남과 북의 무용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무용가입니다. 그녀는 남편 안막과 1946년 월북하였고요. 1953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정부는 예술을 활용하여 북한 민중들의 사회주의화에 노력을 기울였고요. 월북 이후 최승희는 사회주의 예술 창작 방법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하여서 민중들의 문화이며 생활상을 여실히 표현하는 조선의 민속춤의 정립과 무대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유럽의 발레의 형식과 연출 기법을 차용하여서 북한 무용에 맞게 활용하였고요. 내용과 주제 면에서는 북한의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최승희의 민족무용극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북한 민중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사회주의 선전 효과와 해외에서는 북한의 예술성을 인정받고 우방 국가들과의 친선과 결속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소련 순회 공연에서 선보인 혁명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 그리고 조선의 어머니는 사회주의 문화를 공유하는 동유럽 블록 국가들의 관객들에게 각기 다양한 이유로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1954년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최승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발레 연구의 결과물로 북한 무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발레 등의 외래 무용의 동작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서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북한 무용으로 평가받는 최승희의 대표적인 민족 무용 작품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1956년 북한의 최초의 총천연색 무용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1957년 소련에서 개봉했습니다. 최승희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예술 창작 방법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사회주의 예술의 큰 틀 안에서 북한의 춤문화를 유기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입니다. 최승희는 우리 민족예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이 해외 공연의 성과는 북한 정부의 민족예술 발전에 정확한 시책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공감할 수 있는 최승희식의 코리안 발레라고 불릴 수 있는 최승희표 민족 발레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1956년, 57년 소련 순회 공연에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